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자동 세차인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일 싼 게 4,000원 한국 돈으로, 뭐 샴푸 왁스 뭐 이러면은 한국 돈으로 12,000원 15,000원 막 올라가요, 가격이. 네, 현재 일본에서 이렇게 복잡한 자동 세차, 그리고 비싸죠. 네, 불편합니다,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상술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그리고 필리핀에서 5년 가까이, 그리고 일본에서 2년,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아내와 결혼해서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제목을 내가 생각해도 되게 웃기네. 그러니까 바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나만 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되게 재미난 이야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일본의 옵션 문화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어요. 잠깐 되짚어보면 일본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가입할 때 기업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 소비자들이 자신이 꼭 필요한 어떤 옵션들을 골라서 선택하잖아요.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좋은 문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 영상과도 좀 연관이 있는 영상이고요. 오늘 저희 아내와의 그 에피소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하고 프레시한 에피소드예요. 근데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가 일본의 모든 여성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2에서 고3을 올라갑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고2까지는 학원비를 매달 저희들이 지불을 했고요. 이제 고3으로 올라가니까 입시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생 모드로 전화를 하면서 학원에서, 사설학원입니다, 클래스를 조금 늘렸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학원비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저희 아내도 살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왜 학원비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래서 보니까 1년치 학원비를 한꺼번에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한국 돈으로 거의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년치라는 게 정확하게 12개월이 아니고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의 학원비를 일시불로 내라. 왜? 당신의 아들은 입시생이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입시생 모드로 클래스를 짰기 때문에, 뭐 이런, 이상하잖아요.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제 그 고지서를 딱 받아보고 일단 상당히 불쾌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니 사설 학원 무슨 대학도 아니고 학교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개 사설 학원에서 무슨 1년치 등록금 내듯이 학원비를 한 번에 일시불로 내라는 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 금액이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니까 월 한 50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난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오빠, 아니 여기는 일본이고 오빠 자꾸 한국이랑 비교하는데 컴플레인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게, 오빠 이거 보라고, 고지서를 다시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500만 원을 3월 초까지 내면은 500인데 4월 초까지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4월 초까지 한 달 늦게 내면 한국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0엔 정도거든요. 10,000엔 정도를 더 내면 한 달을 늦게 낼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다고. 오빠 이렇게 학원에서 그래도 학생들을 좀 배려해서 부담스러운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준 거 아니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더 기분이 안 좋아진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니 무슨 우리가 학원에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학비를 후불로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학원비를 선불로 내지 않느냐. 은행이냐, 무슨 이자놀이 하느냐. 이자를 10개월을 그 10,000엔을 이렇게 따져서 학비랑 다 따져보니까 20%가 넘는 이자율인 거예요, 연리로. 아니 우리가 학원에서 뭐 돈을 빌려서 한 달 동안에 그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내는 그것 자체를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게 일본 사람들의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2까지, 지금도 고2입니다.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고3으로. 지금까지는 한 달씩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자동이체로 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저희 아들이랑 아내랑 저랑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할 때 행정적인 일은 다 저희 아내가 하니까 제 일본 통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용돈 통장이고 하나는 그냥 목돈 통장인데 뭐 목돈이라고 했죠. 돈도 없지만 하여튼 근데 한 번은 제가 뭘 사려고 해서 그 용돈 통장을 꺼내서 결제를 딱 하려고 했더니 결제가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틀 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몇십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잔액 부족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해킹당했나? 그래서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전날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딘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 직원한테 말하면서 저는 여기 돈을 쓴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학원비인 거예요. 학원비가 쑥쑥 빠져나간 거죠, 매달. 이상하게 좀 돈이 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그 학원비를 자동이체 시켜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야 이거를 그 자동이체 시켜놓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현금으로 학원에다가 지불을 했으면 좋겠다.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학원 가서 얘기를 해라. 아들이 그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이체든 현금이든. 그래서 그래 그럼 현금으로 바꿔 다음 달부터.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학원에 가서 왔어요. 아버지 현금으로 바꿨대요. 잘했다. 근데 현금으로 지불을 할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5,000원이죠. 500엔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무슨 수수료? 모르겠어. 그냥 500엔 더 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그 500엔이 왜 나오는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드로 결제하면 이제 카드 수수료가 붙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이제 그런 게 안 붙으니까 더 좋아하잖아요. 또 500엔을 더 내? 그래서 그날 학원 고지서 온 그날 제가 아내에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간다. 자동이체에서 현금 결제로 바꿨을 때 왜 그 500엔을 더 내라고 하느냐. 아내가 생각을 하더니 그거는 오빠가 만약에 우리가 자동이체로 학원 회사 통장이겠죠.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학원생들이 현금으로 내면 누군가 그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이체를 해거나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귀찮음에 대한 비용을 500엔을 추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별 저항이 없어요. 왜 말이 안 되냐고 생각해보라고. 그 자동이체로 해주면은 그게 편하게 돈이 회사 돈으로 들어가는데 현금 내면 누군가 하여튼 그걸 또 입금하고 계산하고 뭔가 하여튼 조금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차지하는 건데 왜 문제냐. 이게 여러분들 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 고지서 앞에서 막 아내랑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나 당신이랑 정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앉아보라고. 둘이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실 당신한테도 그러고 유튜버에도 저희 아내가 알거든요. 일본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걸 제가 많이 얘기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몬다의식기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게 불편함이 생기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편한 거를 컴플레인을 하고 그 컴플레인에서부터 개선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다. 왜?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와 다른 거거든요. 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튀어나온 돌이 정에 먼저 맞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에도 그거랑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다른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떤 집단주의 그런 이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 학원비를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소비자고 우리 아들이 고객 아니겠냐. 그리고 그 학원에서는 우리 아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 아니겠니? 그러면 자 소비자가 그 학원료를 지급을 할 때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보통장 입금을 할 수도 있고 자동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여러 방식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더 좋아? 아니면 학원이 선택해 주는 게 더 좋아? 당연히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한국에서는 다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다 똑같은 조건이다. 어차피 학원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 학원비만 잘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그 5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느냐. 한국 같았으면 또 한국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 상식적으로 매달 돈을 내되 그 돈을 만약에 어떤 학생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일시불로 낸다면 회사 입장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목돈이 1년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를 좀
깎아준다거나 뭐 한 달 수강료를 빼준다거나 이거는 말이 되지만 1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걸 강요하고 나서 마치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니 우리가 배려할게 한 달에 유예기간을 줄게 그 대신 연리 20% 이상의 이자를 좀 내면은 한 달 늦게 내도 됩니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은 그걸 또 보고 마치 학원에서 이런 옵션을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주는구나라고 마치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 아니냐.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가 선택을 못하게 하고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언가 소비자에게 편한 옵션을 준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또 어떤 이자 놀이를 하느냐. 우리가 돈을 학원에서 빌렸냐. 거기가 은행이냐. 아내가 제 말을 듣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만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신한테 내 와이프인 당신마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내가 과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느냐. 그럼 나도 똑같이 일본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일본이니까라고 그냥 따라가야 되느냐. 왜 일본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왜 일본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느린지 아니 오히려 퇴보되는지 아느냐. 바로 이 부분이다. 불편함이 있어. 그럼 그 불편함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불편함을 컴플레인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야. 10명, 100명, 1000명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호소를 해. 그러면 그것이 기업체에서도 그 학원에서도 이게 불편하구나. 소비자들이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는 저희는 학원비를 1년치를 받지 않고 월별로 받습니다. 고3도 월별로 받습니다. 학원비가 옆에 그 1년치 받는 학원비랑 동일합니다. 내지는 오히려 조금 더 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별로 내는 학원비도 자동이체든 카드 결제든 현금이든 무통장 입금이든 여러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서비스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춘 무언가를 불편함을 개선한 그 브랜드나 회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고 소비자들이 그 회사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 경쟁력이 생긴 회사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더욱더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기업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다. 내 와이프는 당신마저도 나를 왜 오빠는 컴플레인을 하고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나는 도대체 일본에서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소수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 뭔가 개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고 나만 매사에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튀어나온 돌이 정에 맞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말들을 못하고 그냥 수능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일본은 변할 수 없고 일본은 발전할 수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도장을 찍어야 되고 아직도 수많은 종이들을 낭비하면서 팩스로 보내고 그 프린트된 종이들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고 USB 하나면은 몇백 킬로그램의 종이를 아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항상 의료보험 카드를 갖고 다녀야 되고 조회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도 어떠한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일본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모든 개선은 바로 문제의식과 컴플레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당신이 만약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오빠 나 혼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변하지 않아 라는 정도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난 당신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당신이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와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대고 떠들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때 아내가 곰곰이 듣고 나서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뉘앙스보다 훨씬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조근조근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제 말을 듣더니 오빠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지금 결혼 6년 차인데 처음이었습니다. 왜 나도 그런 시도를 안 해봤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뉴얼, 말도 안 되는 룰 이런 것들을 마치 난 너희들을 봐주는 거야, 당신들에게 편의성을 주는 거야,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게 옵션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일본 사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일본의 그런 복잡한 옵션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진짜 합리적인 소비를 이뤄내기 위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한 그런 옵션들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정부와 교육과 모든 것이 그냥 수능. 불만 얘기하지 마. 불만 얘기하면 너만 바보가 돼. 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고 생활하는 일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네, 오늘도 그 일본의 요모조모인데, 예, 재미있게 얘기를 좀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일본에서 제가 살면서 느껴지는 어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재미있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거 학원비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 이상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